자, 오늘 정치와이드 첫 주제는요, 두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태풍 얘기와 잼버리 얘기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바탕은 태풍인데 키워드는 믿을 건 K-팝인가?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우선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 카눈, 지금 일본 쪽에 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향해 오고 있는데 정부가요, 태풍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대본 3단계 가동했습니다. 가장 위기경보 중에서 가장 높은 심각 단계,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히 주의, 경고 이 차원이 아니고요. 심각하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을 했지만요, 이미 일본 쪽에 왔거든요. 그쪽 모습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심각 단계로 높인 겁니다. 자, 그럼요, 태풍 카눈, 일본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뭐가 다 그냥 쓸고 갔네요, 지금요. 아직 일본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10일,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지방에 상륙을 해서 11일까지 한반도를 이렇게 쭉 훑고 올라간다고 지금 예보가 돼 있죠. 많은 분들이요, 미리미리 좀 챙기시고 단단히 좀 준비 좀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시간수로 나오는데요. 12일이 돼야 완전히 빠져나고요. 11일 오전 9시 이제 북한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사실 태풍 때문에 직접적인 이유는 태풍이죠. 새만금 잼버리, 지금 거기서 좀 다들 떠난 상황인데요. 잼버리 철수하는 모습 오늘 오전에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잡혔는데 그 내용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1014대 버스 출발 기준 대비 656대가 출발해서 64.7% 완료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행안부 국장급 지역 책임관을 8개 시도에 총 9명을 파견하여 잼버리 참가자들의 안전과 편의는 물론 추후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자, 새만금을 떠난 잼버리 스카우트들, 참가자들, 그러면은 전국 각지로 지금 흩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럼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게 되는 건지요. 이미 도착할 걸로 보였는데요. 전국 8곳입니다. 보면은 경기도도 있고요, 서울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 세종, 전북, 대전, 충남, 금방도 있고요, 수도권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가장 많네요, 지금요. 3만 거의 7,000명 육박하니까요. 버스가 1,000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이동을 지금 했고요. 또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요. 도착 안 한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그럼 새만금을 떠났으면 자, 잼버리 거기 참가자들은 무슨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관광 코스도 있고요. 견학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원래 의도대로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정부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게 K-팝 콘서트거든요. 오는 11일 7시로 시간도 확정이 되는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상암동입니다. 일단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 정부가 여기에 약간 좀 공을 들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돌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도 섭외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BTS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요. 근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요. 요청을 했는데 소속사와 의논해야 된다. 그냥 국방부 쪽 얘기예요. 지금 BTS 멤버들이 또 국방부 가 있고 그러잖아요. 군 지금 복무 중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잼버리 사실 파행이 됐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설명도 내놓고 뭐 안간힘을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이제 결국에는 새만금 잼버리에 참여를 했다가 사실은 처음에 실망스러운 모습, 그다음에 수습을 하는 모습, 근데 결국은 그걸 야영지를 떠났고 전국이 흩어졌고 콘서트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은 정부가 믿을 거는 K-팝 콘서트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상 상황을 구실로 들었지만 사실상 파행 운영을 하다가 조기 폐막을 한 거죠. 실패한 잼버리 대회가 된 겁니다. 그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외국 참가자들 뭐 관광도 시키고 K-팝 콘서트 한다는데 이게 이제 잼버리 대회의 취지에 잘 맞지 않는 성격이에요. 사실 원래 취지는 아니겠죠. 네, 전혀 맞지 않는 성격이고 어떻게 보면은 잼버리 대회를 좀 왜곡시킬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의 행사들을 쭉 배치해 왔고요. 근데 이게 뭐 잼버리 대회의 파행을 이게 무슨 그 K-팝 콘서트로 만회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또 거기에 왜 일부 아이돌들이 예. 무슨 소방수 투입되듯이 투입이 돼야 되느냐 팬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진 게 아닌가. 왜 우리가 좋아하는 싶습니다. 아이돌을 갑자기 부르느냐? 그렇죠. 거기도 다 스케줄이 있고 게다가 잼버리 이렇게 파행된 잼버리하고 엮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성일종 그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BTS 멤버들 중에 2 멤버가 군대에 가 있거든요. 근데 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국방부가 차출해라라는 식의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언급이죠. 아무리 군 복무 중이어도 지금 뭐 이 행사에 BTS 멤버들이 갑자기 투입돼 가지고 예. 이 뭐 정부의 실책을 만회하는데 무슨 뭐 지렛대로 쓰일 이유가 없는 예. 거고 그리고 군 복무 중인 군인들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국가의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미라고 BTS의 팬이 워낙 유명하고 예. 두텁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아미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11일까지 사실상 행사가 진행되는 거고 예. 공식 폐막이 이루어지는 건데 더 이상의 뭐 논란이나 예. 뭐 사고 없이 무사히 마쳤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사후에라도 왜 이런 일이 빚어졌고 예. 누구의 책임이고 예. 또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건지 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덧붙여도 예, 돼요? 전재수 의원님. 비슷한 취지의 예. 말씀이라서 저는 이제 2가지가 걱정이 되거든요. 오. 첫 번째는 지금 영국의 학부모들이 예. 지금 이제 잼버리가 실패를 하고 나니까 결국은 K-팝이라든지 뭐 관광시키고 견학을 시키고 이런 걸로 예, 지금 예. 프로그램을 대체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잼버리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영국의 학부모들, 미국의 학부모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준비 미흡 때문에 이 비싼 그 참가비에다가 비행기 값까지 다 내고 왔기 때문에 이게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이게 그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예. 이게 또 막대한 국민 소모의 세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으로 치더라도 예.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이거는 그냥 뭐 이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 망신을 넘어서는 조롱거리가 돼버릴 우려가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거든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비EU 국가들 가가지고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해외에 다녀왔는데 엑스포 유치. 예, 2030 월드 엑스포가 국가 유치 행사로 해가지고 의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 그다음에 글로벌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총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총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11월 달에 맞아 국제 박람회 기구를 통해 가지고 11월 달에 부산 엑스포가 유치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BBC를 포함해 가지고 전 세계 유력 언론들이 한국의 잼버리 실패를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여론이 만약에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결정을 하는 그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거는 잼버리 실패가 잼버리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여파가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유치진에 있어서 결정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지금 지역구를 갖고 있고 또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말씀에서 해주셨는데 홍석중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콘서트 그리고 부산 엑스포 뭐 의견 좀 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그 전재수 의원이 말씀하신 2030을 위해서라도 지금 잼버리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유종의 미. 예, 유종의 미가 중요한데
이제 외국에서 봤을 때 이런 어떤 그 태풍이라든지 예. 또 준비 부족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대응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사항인 것이죠. 일단 어려움은 이미 겪었지만 그 위에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옛말에 또 끝이 좋으면 다 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의 심리가 예. 사실은 그 처음 들어올 때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2002년 월드컵과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같은 국제 대회를 많이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정말 객관적으로 예.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크게 세 가지 문제의 원인을 보면 결국은 이제 개최지의 문제와 예. 조직위원회 구성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운영 준비 과정의 예. 문제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고 이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예. 지금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128곳에 이제 숙소 분산되는데 예. 가장 많이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대학교 기숙사라든지 기숙사. 예, 그다음에 비어있죠, 거기가. 예. 그다음에 또 기업 연수원이라든지 오. 이런 곳에 많이 좀 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각 프로그램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갖고 있는 관광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르지만 잼버리의 의도의 최고 조금 가깝게 지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K-팝인데 K-팝이 지금 잼버리에 참가한 사람 다 10대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K-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고맙게도 지금 이제 뉴진스가 이제 확정을 했고 예. 사실 이제 뉴진스만 하더라도 이제 블랙핑크, 아이브와 더불어서 이제 3강이죠. 뉴진스. 그다음에 지금 다른 어떤 그룹들하고도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성일종 의원이 이제 BTS 그런 거는 이제 하나에 보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K-팝을 잘하기 위한 예. 아이디어로 지금 BTS 같은 경우는 제이홉과 이제 지인이 지금 군대에 있는데 예. 어쨌든 좀 할 수 있는 것은 좀 다 해보자 그런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어쨌든 이번 그 상암에서 열린 K-팝은 예. 잼버리 마무리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컨텐츠인 예.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려움은 왔어요. 그거를 극복하냐고 지금 정부도 나섰고 지자체들도 협조하고 있고 기업들도 협조하고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뭔가 수습하려는 안간힘의 모습은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좀 따져볼 게 있는데 앞서서도 어제도 이 내용 좀 전해드렸는데 이 잼버리 준비에 들어간 예산이 1,100억 원이 넘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 70% 이상이 뭐 운영비로 썼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의심이 되는 게 이거 혹시 엉뚱한 데 쓴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출장을 거의 100회 가까이 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다음 화면은요. 출장 갔다 온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이거 좀. 어제도 이제 비슷한 내용 들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나오는데 부안군이에요. 두 가지 사례. 하나는 2019년이고 그것도 하나는 2017년 조금 더 앞선 경우인데 일단 2019년에 부안군소 공무원들이 간 출장입니다. 유럽을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잼버리 뭐 홍보 이런 목적이라고 이유를 들었어요. 근데 런던에서 손흥민 선수 경기를 직관을 하셨답니다. 가셔서. 잼버리인데. 그러면 그 직관하시면서 홍보를 하신 건가요? 이게 보도가 되니까 해명이 나왔어요. 아, 이거는요. 잼버리 예산이 아니고요. 부안군 예산으로 썼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부안군 예산 이런 걸. 그러면은 최소한 출장의 목적 중에 하나는 잼버리 홍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축구장에서 홍보하셨나요? 그 옆에 거 보겠습니다. 2017년입니다. 역시 유럽을 가셨군요. 유럽을 참 선호해요. 부안군. 파리 디즈니랜드에서 하루 종일 보냈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뭐 잼버리 팜플렛이라도 나눠주셨나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이 뭡니까 이거? 그 잼버리에 대한 이 실패는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왜냐하면 지금 새만금으로 확정된 이후에도요. 예. 그 새만금 안에 이미 매립된 지역이 있고 이미 매립되지 않는 그렇죠.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전라북도는 매립되지 않는 지역을 선택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립되지 않는 지역을 선택해서 야영지로 만들겠다? 예. 이거는 사실 처음에 그
이 잼버리 취지에 맞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건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잼버리가 목적이 아니었고 새만금 개발이 목적이 처음부터 그 목적이 아니었나. 그러면은 그 개발을 위해서 잼버리를 활용을 그렇죠.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의심이 지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 예산은 약 500억 정도에 아마 예.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이게 2배로 뛰어요. 오.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이 예산이 2배로 뛰는 거예요. 예. 그럼 왜 뛰었을까요? 뭘 요구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잼버리 관련돼 가지고 감사 수사 필요성이 지금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돈을 과연 어디에다 썼을까예요. 예를 들면 2016년도에도 이 폭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봅니다. 다. 그 일반인 전문가 아니래도 돼요. 예. 일반인들도 아니 뻘에다가 무슨 야영을 합니까? 어떻게 야영을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럴 때 전라북도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풍성한 숲을 만들겠다고 해요. 나무를 심어서. 그러면 나무를 심고 풍성한 숲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예산도 책정이 되었겠죠. 예. 근데 문제는 심었나요? 심었지만 실패했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예. 계속 전라북도나 이 조직위 차원에서는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또 100억이 또 증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안군 공무원들 보십시오. 이 잼버리만 들어가면 다 돈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돈을 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99번 정도 외유성 출장이 지금 나왔다고 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99번의 그 외유성 출장이 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손홍 일단 의심은 되는 거죠. 의심은 되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언하면 그러면 이게 실패했을 거는 지금 뭐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지금이라도 행동으로 잘못했음을 보여줘야 되죠. 그 젊은 청년들한테. 예. 그러면 저는요 당연히 BTS 아니라 BTS 할아버지한테라도 가서 부탁을 해야 된다. 부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뭐냐면 지금 부산 엑스포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죠.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미안하다. 예. 이건 내가 실패했지만 예. 앞으로 내가 이 좋은 추억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돌아갈 때 아주 기분 좋게 그렇게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아까 이 부안군 사례가 집중 조명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글쎄요, 약간 불길한 생각이지만 이게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지금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예. 야, 이런 사례가 엄청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출장 가면서 잼버리를 붙이면 출장을 간다. 뭐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2일까지 예. 잼버리 취지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예. 관광 무슨 뭐 이런 걸로 채워져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끝내고 일단 마무리해야 끝내고 난 되니까요. 뒤에 예. 이 부안군청의 이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전체 준비 과정에서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과연 국민 세금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엉뚱한 곳에 쓴 것은 아닌지, 예. 그다음에 준비가 이렇게 나라 망신 당할 정도로 이렇게밖에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 이런 거를 A부터 Z까지 전부 다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이 국민 세금입니다. 예, 그렇죠. 환수 세금이에요. 조치하고, 그렇습니다. 환수 조치하고 그다음에 그 행정 개통적으로 인사 조치할 부분들은 인사 조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예. 명백하게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정미경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잼버리 대상 지역이 강원도 고성하고 전북 새만금하고 예. 거기서 박근혜 정부 때 새만금으로 결정이 된 장소는 겁니다. 그때 확정이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아제르바이잔에서 대한민국 새만금에 하는 것으로 유치가 확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을 한 건데 예. 굳이 이런 문제 그 세계 스카우트 연맹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요번에 영국 스카우트 연맹이 철수하면서 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폭염 때문만이 아니고 샤워장, 화장실, 의료시설, 식사 준비 정도
그다음에 이 모기 해충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과 좀 비껴난 이 니탄 네탁 공방은 좀 하지 않는 것이 예. 맞다. 대한민국이 예, 적어도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예. 월드컵, 뭐 각종 엑스포, 아시안 게임 전부 예. 성공리에 세계인의 박수를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치는 역량 있는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런 나라 망신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밝혀가지고 이 무너진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 고치면요. 예. 박근혜 정부 때 새만금이 결정된 건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성공적으로 됐으면 우리는 박수를 쳐요. 예. 근데 그 뒤로 문재인 정부 때 예. 전라북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매립된 지역 그 새만금도 있어요. 근데 그 매립되지 않은 지역을 선택한 거. 그 지점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게 어떤 이슈가 터지면 국회 여의도만 건너가면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저쪽 아닙니까? 이쪽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데요. 일단 잼버리는 끝난 뒤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따져볼 지점이 많긴 합니다. 지금요. 자, 앞서 태풍 얘기, 잼버리 얘기가 갔는데요. 다시 이제 태풍 얘기를 좀 가보면요. 태풍 아까 심각 단계로 최고 단계로 높였죠. 지금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아직 상륙하지 않았지만 조심조심 하자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이 태풍과 관련된 행보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면은 그 구조 자체가 깨지게 됩니다. 태풍의 모습을 태풍의 중심점을 찾아가지고 km/h로 따지면은 144km/h로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 지경. 아마 작년에 조금 그 재난 문자가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도 수해, 사실은 앞선 수해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런 걸 아마 떠올리면서 미리미리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수해하면 또 이분 많은 분들 떠오르실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실은 이번 주 휴가인데 어디 올라갔다, 어디 가셨다. 이거 사진 하나 남기고요. 거기다 있겠습니다. 휴가 취소하고 사무실로 복귀한다. 오늘입니다. 그러면 휴가를 하루만 쓰신 건가요? 아무튼 사무실로 복귀한다. 왜? 수해 때문에. 태풍 온다니까. 자, 이렇게 썼습니다. 앞서서 사실은 수해 때 골프 논란으로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영상 좀 불러올까요?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됐고 본인 사고가 나고 그랬어요. 그 모습 확인해 보시죠. 그런 거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꼭 권위주의 시대 정신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기자들은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그러니까 이른바 수해 골프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어떤 본인이 보였던 태도 때문에 당원권 정지 징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좀 홍 시장께서 의식하셨을까요? 그럼요.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계시는 거죠. 예. 휴가를 막 취소하고 바로 복귀한다 이렇게 홍준표 알렸습니다. 시장 여름엔 항상 그 무주라든지 전북에 가는데 예. 그 이유는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이순삼 여사 이제 고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항상 많이 이제 가시더라고요. 이제 가는데 이번에 이제 태풍이 오는 걸 듣고 이제 급히 이제 했는데 사실 정치인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실 좀 그런 면에서 초반에는 조금 고생을 합니다. 그 이런 좀 대비를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홍준표 시장이지만 민주당의 그 광기정 그 광주시장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도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출장 가냐고 또 논란이 그렇습니다. 됐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빨리 예. 가서 좀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러면서 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분도 혹시 이번 주 휴가 하셨다가 복귀하신 분들이 아마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딘가에는. 자, 단단히 좀 대비해야겠습니다. 태풍이 일본에 올라온 이 태풍 심상치 않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